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아우크스부르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는 그동안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는 강했지만 생각보다 진땀을 흘리면서 이기는 경우가 많았던 편이었다. 일단 중앙지향적인 포메이션 운영 탓에 측면에 많은 공간을 내주는데 아우크스부르크의 공격 방향은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 다행히 후술할 아우크스부르크의 약점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아우크스부르크를 상대로 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었다는 점은 다행일 것이다. 아우크스는 기질이 지난 경기에서도 발동, 보훈과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기동력을 가지면서 볼을 최대한 앞으로 빠르게 보내는 팀에게 약한 편인데 이 때문에 라이프치히를 상대로도 꽤 약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물론 측면을 이용한 공세는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잘 통하기는 하는 편이었고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도 아우크스부르크가 무득점으로 묶인 것은 한 번뿐이었다. 두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대 도르트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기본적으로 팀의 시스템은 안정적인 편이라고는 하나 1대1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에는 수비가 크게 무너지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일례로 지난 시즌 상위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언,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는 다 졌고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 드리블을 전혀 제어하지 못한 것이 우고를 허용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나마 도르트문트의 경기력 자체가 하락세라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세인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할 듯하다. 도르트문트는 말런의 활약과 브란트 잔 등 전방과 미드필더지는 스탯을 잘 쌓고는 있다. 문제는 수비라는 것이 중론인데 실제로 시즌 초반 줄부상으로 인해서 팀의 400이 고정되었던 경기는 3라운드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이번 경기에서도 벤세바이니의 이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포백의 변동이 있을 전망, 도르트문트의 공격적인 전술까지 합치면 도르트문트도 실점 가능성은 늘 열어두어야 하는 팀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세 번째 경기는 볼프스부르크 대 유베를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볼프스가 우니온에게는 좀 약한 면모가 있는데 볼프스부르크가 주도권을 주면 오히려 경기력과 득점력이 떨어지기 때문 지난 경기에서도 호펜하임에게 점유율을 빼앗는 데는 성공했으나 역습으로 3골을 얻어맞으면서 졌다. 물론 우니온의 주요 플랜인 공중볼에 있어서는 볼프스부르크가 기본적으로 장점이 있는 편이라 우니온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니온이 지난 경기에서는 한 명이 퇴장당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라이프치히를 넘어서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대량 득점이 나온 마인츠와 다름슈타트 전에서는 모두 해도 골이 잘 터지는 모습이었는데 라이프치히는 공중볼 성공률 1위 팀이라 우니온의 롱볼 성향이 통하기 어렵다. 하필 볼프스부르크는 올 시즌 공중볼 경합 성공에서 5위로 상위권인 팀, 베커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경기는 마인츠 대 슈투트가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 마인츠는 상당히 박스 안에서의 실점 빈도가 높아진 점이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다. 일단 지난 경기 4골도 모두 박스 안에서 내준 슈팅이었고 우니온전에서 박스 안 경합 상황에서 철저하게 밀리면서 헤더로 해트트릭을 내준 경기는 그 절정. 실제로 경합 상황에서 하락세라는 스탯은 경고 횟수나 파울 횟수에서 보이고 있는 상태다. 슈투트가르트는 매 경기 다득점으로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 선수들 위주의 기동력과 탄력을 한 번 받으면 기세가 잘 이어지는 양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특히 기라사, 퓨리히, 은분파로 이어진 삼각편대의 결정력과 드리블 성공률이 상당히 좋다. 지난 경기에서도 프라이부르크를 드리블로 압도하면서 5골을 넣는 모습을 보이기도 경합 상황에서 약점이 있는 마인츠에게는 전반적으로 강했는데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3승 2무로 진 적이 없다. 다섯 번째 경기는 쾰른 대 호펜하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쾰른은 올 시즌에도 무한 압박과 무한 크로스로 승부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효과는 조금 미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젤케와 티게스가 전부 경합 상황에서 명확한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서 라인을 높이는 것에 비해 득점력이 따라오는 상황은 못 뜨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 시즌 공중볼 성공률은 리그 최하위로 내려간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높은 라인으로 인한 상대 역습에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펜하임은 지난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의 공격을 나름대로 허용했고 역습으로 나선 게 효과가 좋았던 모습입니다. 일단은 중앙에 많은 수를 두게 되면서 공중볼과 세컨볼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공중볼 경합도 리그 6위로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쾰른을 상대로 나름 괜찮은 경기를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역습으로 볼프스부르크를 잡아본 게 좋은 교보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쾰른의 크로스 전술이 호펜하임에게 안 통하면서 수비적인 리스크가 심각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경기에서 호펜하임이 볼프스부르크를 역습으로 잡아낸 것 또한 감안해서 생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펜하임이 중앙에서의 공중볼 경합 능력도 괜찮은 실력이고 연건 공격수 베이어의 활약상도 나름 좋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6번째 경기는 보훔 대 프랑크푸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훔은 0승 2무 1패, 프랑크푸르트는 1승 2무 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훔은 최근 도르트문트, 아우구스부르크전, 프랑크푸르트는 최근 마인츠, 쾰른전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는 개막 이후 3경기에서 모두 1득점씩 기록하며 일관성 있는 낮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2차례 보훔 원정에서 모두 패했을 정도로 상대 전적에서 약점을 보인 바 있습니다. 보훔은 아직까지 승리가 없지만 홈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는 팀이며 올 시즌 홈경기에서도 강호 도르트문트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는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충분해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